안녕하세요. 현대경제신문 현대이TV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가스가 천연가스에 해당은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천연가스라고 하면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천연가스라고 하지요. 석유랑 같이 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있고, 또는 천연가스만 있는 가스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보통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은요, 석유와 함께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격리층에서 드릴로 파이프 건을 통해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했던 건 고대 중국 한나라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천연가스가 사용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스다 보니까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하니까 이제 한 7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죠. 천연가스의 주 매장지는 러시아 야말론 에너지 자치구, 미국, 캐나다, 이란, 카타르 등지고요. 이런 지역에 있는 가스는 거의 석유와 매장지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다 보니까 한번 분출되면은 지속적으로 불타는 그런 경향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40년째 꺼지지 않는 이런 크레이터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채취 장소 인근에 파이프관이나 수요처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천연가스를 불태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전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환기오염이 초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장 지역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가스라면 태우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일단 천연가스 자체의 매장량이 석유처럼 많기 때문이겠죠.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최근 들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역시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연가스를 연소시켰을 경우에 물과 이산탄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가스가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주목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천연가스 하면 LNG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LNG는 천연가스를 분류하는 구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G 자체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CNG나 PNG 같은 경우가 있죠. CNG는 압축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고, PNG는 파이프 배관 천연가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천연 상태인 가스를 영하 161도로 얼려서 액화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에 있던 천연가스가 한 600분의 1 규모로 작아지다 보니까 운반하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는 경향이 있어서 폭발 위험도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LNG 같은 경우는 이걸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이 필요하고, 운반된 LNG를 접안할 수 있는 접안부터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설 투자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가지고 있죠. 흔히들 LNG랑 LPG도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말하고, 이 경우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L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PG 같은 경우는 LNG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원도 크지만 폭발 위험도 크고 친환경이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죠. CNG 같은 경우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압, 200기압 정도의 고압으로 천연가스를 압축시키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 경우는 LNG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부피가 커요. 대신 LNG처럼 냉각기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근거리 운송용 에너지원을 많이 쓰죠. CNG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 파키스탄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기타 등등 나라에서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국내 같은 경우도 CNG 버스라 보셨을 거예요. 일부 시내버스용으로만 CNG가 많이 활용되죠. PNG 같은 경우는 배관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장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용도로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설치 비용은 LNG나 CNG에 비해 훨씬 많이 나가는 건 맞지만, 한 번 파이프관이 설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PNG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 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 설치 지역이 한정돼서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러시아는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 국가인데요. 자국에 나는 천연가스를 노드스트림이라는 관을 통해서 독일까지 연결해서 그동안 가스를 공급해 왔었거든요. 최근에 러시아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목적,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가스배를 잠가버린 사태가 발생을 했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서유럽이 러시아에 약간 에너지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오래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에 소속되어 있는 25개 국가들의 원유나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는 한 3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핀란드 같은 국가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에너지원을 의존하는 상태였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 러시아의 천연가스 동결 조치에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2 계획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태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낮추게 나선 상태예요. 독일과 프랑스도 백년 안숙이라는 두 나라 관계를 뛰어넘어서 러시아의 이 에너지 자원화 정책에 맞서고자 에너지 세이빙 같이 나서기로 최근에 그런 발표를 했던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동결 조치에 대해서 정상국가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독재국가라는 정치적인 특성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배제하고 지금 현재 서유럽에서 이를 대체할 자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현재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LNG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에너지원으로 LNG를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NG 사태가 우리한테는 그냥 강건을 불구경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다행히 있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타르나 말레이시아 같이 이 LNG를 수입하는 나라가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을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현재로서. 하지만 러시아 사태를 목도했듯이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에너지원 개발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바이칼호에는 천연가스를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서 중국, 한국, 일본까지 연결해가지고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국으로 파이프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을 넘어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사태를 봐도 PNG가 분명히 LNG면 저렴한 에너지원이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PNG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려스러운 걸 넘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NG와 조선업도 좀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밀려서 셰일가스 파동이나 중국 파동 때 밀려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부활의 기회를 잡고 있는 상태죠. LNG 특구선을 만드는 역량만은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 재밌고 알찬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